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NCS 언어 능력 검사와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CS와 관련해서 준비하신 분들 상당히 많고요. 이 공사단, 공기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렬들에 의해서 NCS가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 언어 능력은 아시다시피 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 때문에 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직관을 통해서라도 이 속도 그리고 정확성을 높이면서 많이 맞아줘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야만 언어 능력에서 점수는 좀 높이 나오고 그 이외의 공간이나 아니면은 추론이나 이런 여러 영역들을 모두 아우를 때 이제 고득점이 합쳐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지금부터는 5시간을 통해서 5강으로 언어 능력으로 검증을 하고 공부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 어휘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크게 이제 영역을 나누었을 때 이 교재에 의하면 기본 어휘력 파트들이 존재하고요. 물론 뒤에 가서는 심지어는 비문학, 그 다음에 한자, 그리고 문학들도 전 영역을 망라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제 강의의 기출 문제들 상당히 좋고요. 최근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 예상 문제들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언어 능력을 검증하고 또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강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제가 아는 것을 그리고 빠르게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 이제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국어는 70만 개 어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한자어라고 하고요. 3분의 1 정도 이하의 이제 고유어들도 있고 또 외래어 표기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사전적 의미, 정의 등을 평소에 철저히 객관적으로 외워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그렇기 위해서라도 발달되어 있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라도 앱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표준 국어 대사전이나 아니면은 국립국어원들의 여러 가지 앱들, 특히 우리말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받아서 앱을 통해서 사전적 의미를 많이 확인해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단어를 잘 모를 때는 당연히 예문을 연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의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심지어는 성격을 통해서라도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성격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단어의 유의어와 반의어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단어에 비슷한 말이 뭐냐? 특히 한자어들은 유의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비슷한 말들을 나열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다 그러면 생각에 어울릴 수 있는 한자어면 사고, 사유, 사상, 상념, 심중, 의중, 의향, 사변, 사색 이렇게 이제 생각이라는 말에도 엄청나게 많은 한자어들이 있고 또 각각의 한자어들은 미세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니까 국어는 동의어보다는 유의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슷한 말을 연상해 나가는 것도 어휘력 늘리는 비법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오늘 문제 속에도 나오지만 반의관계. A라는 단어가 not A. 그러면 그 단어의 반대가 뭐냐? 그럼 좋다. 그러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다의 반대는 싫다. 크다의 반대는 작다. 많다의 반대는 적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확한 단어의 관계에 짝을 주면서 관계들을 확대해 나가면 어휘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기본 어휘와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1차적인 거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확장하게 되면 단어 간의 관계들 또는 언어 추리라는 것, 언어 추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표준어, 어문 규정, 맞춤법 이런 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방대하지만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또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그리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참여해 주시고 언어와 관련된 부분, 우리 언어 추리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다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언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 기본 어휘력이고요. 그 중에 제1절, 전체 4절로 나누었을 때 방금 언급했던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 등을 활용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출문제, 과거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제되었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자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뭔가 비슷한 단어를 연상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 결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연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인연을 맺은 건 결연이고요. 당연히 이제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이연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인연이 이별, 떠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어감에 의하면 예를 들어 결혼,
그러면은 결자, 맺을 결자예요. 또는 이혼, 그러면은 떨어질 리자잖아요. 그럼 누가 보아도 결혼과 이혼이 반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느낌도 결연과 이 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맺었는지 아니면은 동떨어졌는지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되는 거겠죠. 이제 이런 걸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감각을 살려가면서 있으면 좋겠어요. 전혀 관계없지만 미연이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다. 즉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를 미연이라고 합니다. 전혀 달라. 인연 연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연자를 쓰는 거니까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회연이라는 것도 뭐 전혀 다릅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푸는 잔치, 그걸 이제 회연, 잔치, 주연을 베푼다 이런 거 하듯이 말이죠. 뭐 지연이라는 건 더딜 지자를 쓰기 때문에 어떤 뭐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일종의 더디게 된 것은 조금 뒤로 늦추게 되는 것, 미루게 되는 것을 지연이라고 하겠죠.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런 맥락으로 이제 예상 문제에 들어가 볼 건데요. 역시 3분의 2 이상의 한자어라는 걸 기억하셔서 한자어에 대한 감각을 살리자고 했어요. 자, 역시 여기에도 산두, 엄밀하게 말하면 한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전에 제시된 산두라고 하는 것은 본디 태산북두라는 말의 준말로 사전에 나와요. 그러면 태산북두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줄여서 산두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산이라면 당연히 매산자가 그리고 북두칠성의 그 두를 이야기하면서 태산과 북두의 준말, 즉 큰 산이겠죠. 얘는 북두칠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 권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그 분야의 태두이다. 그래서 줄여서 보통 태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여기에 바로 정답으로 나오게 된 거죠. 태두는 머리가 크다는 대두가 아니겠죠. 고개를 쳐들었다. 어떤 현상이 대두되었다. 이런 대두가 아니고요. 어떤 것의 전문 분야. 그는 뭐 예를 들어 국어학계의 태두 아니면은 어떤 민속학계의 태두, 역사학계의 태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보통 이제 대학에서의 노 교수님들이 있으시잖아요. 60대, 70대 이런 분들을 그 분야의 태두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산두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태산북두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어요. 긍정의 의미와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단어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정답은 1번의 태두. 물론 두자로 연상하는 건 좋죠. 음자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재차 강조하지만 이것은 머리두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산북두, 북두칠성의 두가 되는 것이었고요. 자, 이제 같거나 비슷한 의미.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의미와 결국 반의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야만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게 이제 편안하게 나오겠죠. 그 느낌 그대로 가면 이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때 이자 자체가 역시 한자어가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논리와 관련된 이가 되면서 그 사람은 참 이지적이야, 지적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제 그것의 반대라면 이제 본능적인 거잖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한 것, 감성적인 것, 느낌 있는 성질,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이런 것들도 역시 반의의 관계를 기준에 따라서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싶잖아요. 물고. 사전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데요. 물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죽음.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는 작고하셨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죽다라는 의미에서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듯이 죽은 사람을 뜻하는 예고자, 이 고인의 고자를 떠올려 보면 물고 하셨다, 작고 하셨다, 별세하셨다. 사실 우리가 이 죽다와 관련된 단어는 우리 국어만 하더라도 약 20여 가지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자어로서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최소한의 힌트 중에서는 얘가 죽었구나. 지금처럼 이야기했지만 죽었구나라는 연상의 느낌으로써 죽어서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먼 곳으로 갔기 때문에 사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죽음이라는 단어와 관련됩니다. 자, 물론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죽음 중에서는 세상을 떠났다의 별세. 또 옛날 같으면 이제 임금의 죽음을 특정으로 제한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임금이 붕어하셨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소천하셨다. 아니면은 열반에 드셨다.
입적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선종하셨다. 이런 식의 이제 죽음의 의미도 또 우리는 지체 높은 사람의 죽음들과 관련하여서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죽음 등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물고만 모았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호했던 거지만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유명한 사람이 죽은 것을 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머지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자, 4번에 당착입니다. 사실 당착은 앞에 두 글자를 포함하면 자가당착이라는 한자 성어에서 온 말. 이 한자 성어는 한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데요. 언행의 앞뒤가 맞지 않음, 서로 모순됨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당착만 갖고는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원래 이 말 자체가 치다라는 한자에서 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자만 하기에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언행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뜻의 한시에서 발췌된 말이라서 칠당자, 붙을 착자, 치고 붙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어떤 검증된 말이 아니라 만들어서 하나의 조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착은 모순이다. 역시 우리가 모순 역시 뒤에 이제 우리가 한자로 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창모자와 관련되면서 또 방패 순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 앞뒤가 맞지 않음을 뜻하는 모순으로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당착은 모순이다. 자, 5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5번에서도 웃음소자입니다. 웃음에도 여러 가지 의미의 웃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 웃음 중에서도 차가울 냉자, 그러니까 벌써 이미 우리가 차갑게 웃었다 이런 어감 자체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시니컬하다, 냉소적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차갑게 웃었어요. 그것을 다소 부정적인 느낌으로써 비웃을 조자, 남을 비웃는 것, 그것을 역시 조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웃을 조자에 조소, 냉소, 그러니까 웃으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리 없이 살짝 웃는 미소, 크게 웃는 대소, 어이없어 웃는 실소, 쓴웃음의 고소. 자, 그런데 이제 비웃음 그러면 그것을 대부분 이제 조소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차갑게 웃었다, 냉소를 지었다, 냉소적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 물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담소가 되겠고요. 어이없어 웃었다의 실소까지 웃음의 여러 가지 의미로 역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조금씩 건너뛰면서 갈게요. 문제가 많으니까요. 자, 단어와 반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유의어도 있고요. 반의어도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명료하다. 그럼 분명하다라는 느낌이 여기에 분명히 있으니까 역시 뭐 제가 하는 강의들, 여러분과의 만남들 항상 명쾌한 강의, 명료한 설명, 명쾌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해요. 이러면 뚜렷하지 않은 것. 그것을 애매하다. 또는 모호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합쳐서 애매모호라는 말을 쓰게 되잖아요. 명료하다의 반의어였습니다. 자, 14번에 달갑다. 원래 달갑다라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반대가 이 단어를 활용하면 달갑지 않다죠. 그러니까 달가운 것은 좋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마음에 들어 기분이 흡족하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보통은 부정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좀 달가워하지 않았어. 달갑지 않았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흡족하지 않았으니까요. 부정의 의미로서는 달갑게 여기다, 언짢게 여기다 이렇게 이제 부정어와 함께 주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 정도라면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부분들. 자, 잦다. 어떤 것이 자주 일어난 일, 자주라는 어감이 여기에 살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자주 있지 않으면은 from time to time, 가끔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드물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방문이 잦아요. 그러면은 가끔 찾아왔어요. 드물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단어 가운데에서는 드물다와 비슷한 느낌의 성기다라는 말이 사실 있긴 한데요. 원래 성기다라고 하는 것은 성글다라는 단어이면서 성글다라는 것은 사이가 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드문 거와 분명히 다른데 좀 비슷해요. 이런 느낌으로 학생들이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가 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많이 드는 예 중에는 하늘에는 성근 별이라고 하는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 하늘에 별이 어떻게 있다고요? 드문드문. 그러니까 사이가 뜨다라는 말에 같은 말을 드문드문하다. 그래서 성글다라는 말까지도 시험에 다 나오고요. 이것의 반대도 잘 나오죠. 이제는 드문드문한 것의 반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촘촘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촘촘하다, 빽빽하다,
조밀하다. 그래서 이런 사이 같은 것이 이렇게 틈틈 아주 촘촘할 때, 틈이 별로 없을 때, 이럴 때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찾아오는 발걸음이 잦은지 드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반대. 이 드물다와 드문드문한 건 다르다는 거죠. 얘는 사이가 뜬 거고, 이것은 찾아오는 기회, 시간 등이 횟수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총체적이죠. 하나로 모은 것이 총이잖아요. 총해서, 총인원을 해서, 그러면 이제 각각 나누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각각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개별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총론이라는 게 있고요. 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는 숲을 볼 때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나무를 볼 때가 있겠죠. 총체적의 반대, 개별적 맞습니다. 자, 이제 보통 친족 관계에서 쓰는 말이죠. 직계가 있고 반계가 있다. 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친족이라는 범위를 이야기할 때 직계면 고들 직자를 쓰기 때문에 보통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손자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 당연히 직계겠고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형제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 형제의 자식 뭐 그러면은 나에게는 사촌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넓혀갔을 때 아니면 나도 마찬가지로 나의 뭐 예를 들어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 그러면 형의 자식, 누나의 자식 이러면 이제 다시 나이가 삼촌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렇게 날개를 펼친다 그러면은 역시 곁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반계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직계의 반대는 반계. 물론 다 합쳐서 8촌까지 우리가 8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친족이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대부분 아실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또 23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동의어 또는 반의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넓게 주었으니까요. 또 지금처럼 배증이라는 단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배, 즉 곱하기 2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배죠. 갑절로 늘리는 것을 배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2배로 증가, 뭐 이 정도. 이제 반대로 찾으면 당연히 줄어드는 거니까 반감하는 거겠죠. 반대로 감소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2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뭐 갑절이나 올랐다, 뭐 2배나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물가가 갑절이나 뛰었다. 배증 2배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배로서의 갑절로 증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또는 동의어와 반의어인데요. 이제 희석시키는 것. 역시 드물 희자가 되는 거니까요. 뭔가 액체 같은 걸 섞어서 희석시킨다. 연하게 하고 옅게 하고 얕게 하는 것을 희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의 반대라고 하면은 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역시 농축액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진하게 딱 줄여서 만드는 것. 그것이 농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옅게, 농도를 진하게. 하지만 확대는 축소의 반대니까요. 공간적으로나 부피가 커지는 거, 확대되었느냐, 축소되었느냐 이런 거니까 다르겠죠. 이것도 어떠한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농자가 지금 둘 다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지금처럼 주로 농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지 아니면 가능성이 희박한 건지 드물 희자를 쓰는 거는 맞지만 그러나 반의어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농축과 농후는 전혀 다른 단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25번 반목. 그럼요. 눈을 반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때 반목한다, 대립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유의어의 의미로서 보게 된 거네요. 그렇죠? 동의어 같은 유의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이제 동의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비슷한 말로 있겠죠. 반목이면은 뭐 시기, 질시, 질투,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유사한 말이 되는 것에 같고요. 아니면 화합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의어들이 이제 반대와 함께 반의어로 존재하겠죠. 그렇다고 반대는 아닐 것이고요. 반항도 아니겠죠. 자, 26번입니다. 자, 이해하다. 여기서 이제 이해도 또 동음이어가 있다 보니까 이로움과 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여기서는 누군가를 이해해줬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 관계. 실제 우리가 네 글자를 합쳐서 이해
득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역시 동의어로 보게 된 거죠.